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준비한 게 많으니까 한번 잘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순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국어인데, 현재 저는 이제 고등국어 한 20년 이상 재수생들, 고3, 현재 내신 다 강의하고 있는 국어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 초등 6학년도 있고요. 중3도 계실 거고, 중2, 중1 다 이렇게 분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기 파랑과 중등기 파랑 대상의 설명회인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많이 오신 것은 이제 특목고 2028 하고 특목 자사와 관련돼서 궁금하셔서 오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고등국어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머니들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 초등, 중등 때 국어를, 고등국어를 바라보고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1시간 동안 해야 될 분량을 15분 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강사는 그게 가능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15분 동안에 여기 수학의 아침 아시죠? 수학의 아침 지역장님 모시고 수학과 관련된 것도, 정말 제가 모시고 싶어가지고, 수학도, 수학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중등 수학과 관련된 부분은 수학의 아침 총원장님이십니다. 오셔가지고 이따 15분 정도. 누가 더 15분을 딱 맞추나 내기했습니다.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거. 일단 저부터가 어길 겁니다, 아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송호정 입시소장님 오시는데, 그 대입 관련된 입시 설명회 연사는 모시기 쉬워요. 나중에 유녀 정도 모실 겁니다. 작년에 모셨었죠? 유니브 클래스 유녀 아시죠? 그래서 평촌, 부천 다 모시는데, 윤여정 선생님하고 제가 청설 라인 같기 때문에 수지에 1년에 한 번씩은 모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잘 모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목 자사 전문가 입시 설명회 연사 유명한 분 있으세요? 몰라요. 정말 손꼽아요. 그래서 저랑 13년, 2년인 갖고 계시는 송호정 입시소장님이고, 현재 평촌에서만, 평촌에 특목 자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분을 모신 게 송호정 입시소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입은 많이 모시겠는데, 특목고 입시소장님 모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머지에서 쭉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 보시면, 일단 제가 준비한 거고요. 요게 이제 송호장 선생님이 하실 거고, 이따 수학 원장님이 오셔서 하실 거고요. 일단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왜 했냐면은 고등국어를 하는데, 당장 초등생 어머니들은 이제 국어가 뭐겠습니까? 뭐 한땡땡, 리땡땡 가서 책 좀 읽으면 나 언젠간 좋아지겠지 하고, 제가 이제 고등 내신을 하거나 수능을 할 때, 한땡땡 6년 다녔어요. 뭐 리땡땡 몇 년 했어요. 하고 고등부에 실제 대학 갈 때 필요한 내신이나 수능을 딱 테스트한 순간 보자마자 넌 4등급이야 바로 나옵니다. 엄마들이 깜짝 놀래. 우리 아이는 책을 몇천 권을 읽었고 한땡땡에서 얼마나 많이 했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는 영재다, 정말 잘 읽는다 하고, 실제 고등 내신 때 딱 올라오는 순간 그 아이는 고등 내신 수능 그냥 3, 4등급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또 중등부를 다니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학교 때 주 뭐 하죠? 국어가 내신 대비하죠. 그 내신 대비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애들 시험 보자마자 뭐 의문론 다 배우고 막 합니다. 비유법도 배우고 하는데, 정말 중등 아이들 내신의 특징은 시험 보자마자 그 당일날 포맷을 해버립니다. 싹 포맷하고 새로운 걸 담죠. 세수론 세부대 하면서.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국어도, 그러니까 내신형 국어로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건 변별력이 없지요. 내신 국어는 종합학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혼자 할 수 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또 대학 들어갈 때 필요한 내신과 수능은 와장창 그걸 20년간 봐왔기 때문에, 우리 초등, 중등 어머니들에게 고등 국어에 필요한 것들이 뭐다, 이거 좀 알고 우리 초등 때, 중등 때 미리 대비하자, 그런 컨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제가 시계를 보죠? 5분 남았습니다. 농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데요. 저 안경을 잊어먹었어요.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안경인데.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저도 국어적으로 많이 했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기파랑이나 리땡땡이나 한울이나 다 이제 그 원장이 어디 출신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독서 논술 원장 출신이냐, 그죠? 아니면 뭐 디베이트 출신이냐, 아니면 저처럼 고등 수능과 재수생과 의대관에 있었습니다. 재수생 15년 동안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에 있습니다. 양지라고. 재수생도 국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현장하고, 부천하고 있고, 뭐 수지하고 있고, 평촌하고 있고, 국어학원 좀 많이 하니까,
재수생, 수능, 그리고 내신 국어를 하는 원장이 왜 초등 기파랑과 중등 기파랑 또는 국풀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뭐, 이건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하고 있고. 네.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뭐 2028인데 이거야 뭐 송호정 입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죠. 2028인데 뭐 중3 한번 중3 현중3? 있죠. 한두 계십니다. 그리고 중2. 이거 딱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중1, 초6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2028 관련된 얘기 할 거고요. 네. 지금 현중3이 가장 역대 입시에서 가장 불리하다고 하는 게 현중3입니다. 그러니까 현중2는 뭐 쭉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현중4 엄마한테 더 많이, 2028 그 대입 개편안을 중3 어머니 더 많이 듣고 다닙니다. 중2보다. 중4 엄마들이 더 많이 관심 갖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건 신문기사 나온 것들이고요. 뭐 불리하다 뭐 이런 것들이고, 예, 엄매와 화작인데 이번에 엄매 되게 어려웠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은 대부분 이제 엄매 화작. 그래서 국어학원이 가장 이제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 그러니까 되게 지금 저도 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2028 되고 중2가 고1 되면 이제 1년,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자, 어머니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국어 사교육, 저 국어학원 어떻게 될까요? 모집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요? 몇 프로죠, 이게? 1등급이? 10%잖아요. 지금은 4%고. 4%가 1등급인데 만약에 10%가 1등 되는 순간 애들이 다닐까요? 엄마! 뭐라고 할까요? 10% 그까짓 거?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엄매가 이제 무조건 보죠. 화작이 67%인데 지금 이제 엄매가 무조건 하니까 또 엄매만이 하면 또 될 거다. 이런 말도 있고. 또는 이번 수능에서 뭐가 어려웠죠? 수능 국어? 84, 85죠. 지금 1컷이. 역대 불수능인데 국어만 불수능이었으면 좋겠는데 수학도 부리고 영어도 부리고 다 부립니다, 지금. 영어 선생님 지금 영어 선생님들 지금 되게 좋아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핍박받던 10년이 보상받는구나. 영어 원장들 친구들 보면 지금 막 영어 시대가 오는구나 막 이럽니다, 지금. 평촌에 어디 영어인가 학교인가 1등급이 없다고 하죠? 학교 전체 가채점인데 영어 1등급이 안 나왔답니다, 학교에서. 90점 이상이 안 나온답니다. 가채점 했더니 어느 한 학교에 전멸, 1등급 전멸. 영어를 왜 얘기해? 이게 지금 한 추세입니다. 영어를 왜 얘기해? 지금 국어 바쁜데. 그죠?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점점 중등에서 국어 끝낸다, 초등에서 국어 끝내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뭐 입시에 대한 부분은 그냥 보시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10%고 누적 34%라는 거. 이제 이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잠깐 요거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는데 이게 원래는 예비 고1이나 고2 혹은 고3용인데 요걸 그대로 이제 초등과 중등 어머니들 대상으로 갖고 내려온 거예요. 미리 좀 하시라. 제발 좀 미리 좀 하시라. 그래서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무엇을 할 거냐면 11월, 1월, 1월부터 3월까지인데 아니면 우리 중1이면 중1부터 중3까지. 초5면 초5부터 중3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중3까지?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초5시건 초6이건 중1이건 중2건 중3이건 중3이 끝나가시건 예비고1 무조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장의 독해력 이해 속도 엄청 중요하죠. 이번에도 제가 했던 고3들 중에 1등급 나온 애들은 평상시에 너 읽기 이해 속도 좀 빠르다 하는 애들, 이해 속도 좀 빠르다, 문제 풀면 제일 먼저 볼펜 놓는 아이들, 그죠? 걔네들만 1등급 나옵니다. 혹은 2등급. 평상시에 문제 딱 풀리면 고3 아이들입니다. 풀리면 두 세트 부족해요, 한 세트 찍었어요 라는 아이들은 역시나 수능 때 또 안 됩니다. 그 이해 속도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잠깐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이 이해 속도 아세요? 1분당 몇 자속 돌파하죠?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이거.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이해 속도 관련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번이 뭐죠? 우리 아이 이해 속도, 글자, 텍스트 관련된 이해 속도 1번이 우리 어머니 DNA 유전이죠. 미안합니다. 그럼 되겠네. 뭐 이런 표정. 우리 어머니가 책 좀, 문학소녀였다. 우리 아버지가 책 좀 읽는다. 화장실에 책 읽는 분. TV 없으신 분, 집에. 국어 잘하시죠. 자, 참고로 제가 가르치는 국어 영재 애들이 있어요.
하나의 문단을 평상시 다른 애들 중3 애들 38초에 읽는데 국어 영재 6초 만에 읽습니다. 휙 지나가요. 그걸 과학영재, 수학영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국어 영재.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1시간 갑니다, 이거. 어떻게. 그죠? 그래서, 전형적으로 30초에 친구들이 읽는 거를 6초, 7초 안에 읽는 아이들의 공통점. 팁이 없습니다. 오늘 팁이? 당근? 이게 끝났죠?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후천 1이죠. 자라오면서 TV가 없고 핸드폰이 안 되며 책을 좋아하며 부모님들이, 이건 후천 1. 그럼 제가 이제 선천 끝났죠? 후천 1 끝났죠? 뭐 남았습니까? 이제 후천 2가 남은 겁니다. 후천 2가. 그러니 지금 만드는 선천과 후천 1로 만들어진 이해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가 아무도 없는데 저는 15년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스피드북, 스터디 포스, 언어 포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인지심리학 과정입니다, 이거는. 이것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해 속도 측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그 이해 속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죠. 아무도 모르고. 언제까지요, 이거? 지금 제가 얘기 안 하고 훈련 안 하면 언제 알죠, 이거? 고등학교 3학년 때 알게 됩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딱 이러는데, 엄마, 그동안 고1, 고2 교육청은 다 들어왔었는데, 고3 6월 평가원 보니까 2세트를 찍고 나왔어요. 끝까지 못 고칩니다. 뭐 인강을 매각걸 들어도 못 고칩니다. 이거 국어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 초딩, 중딩, 시간 많죠?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데가 없지요. 리드인이 조금 속독 기반이죠. 그 포인트 속독학원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거 속독 기반입니다. 포인트 속독을 싹 숨기죠. 속독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속독이냐, 이해 속도냐. 그러니까 이것부터 국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온라인도 있고요. 저한테 데리고 오시면 제가 속도 측정했고요. 아니면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자, 책 읽어보자. 그러면 싹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다릅니다. 이거. 물론 기파랑 입학 테스트가 딱 보면 벌써 속도 느리게 나오죠. 맨 뒤에 파란색 쭉 떠. 앞에 거 맞다 하얀색 나오다가 맨 뒤가 XXXXX 해가지고 한 8문제가 되면 걔는 다 못 푼 거죠. 그거 고치기 힘들어요. 알기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고 분석하고 대안하고 훈련하고 향상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근데 우리한테 시간이 있으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국어 지식인데 지금 초4는 아직 아니겠지만 뭐 교양 쌓고 하는 거지만 문법, 문학, 독서 용어들 언제 끝내야 되는 거죠, 저거? 고1, 고2, 고3 내신과 수능에 필요한 모든 국어 개념 지식, 용어를 언제 끝내야 된다고 했죠? 중3. 중3입니다, 중3. 그게 원래 그 기파랑의 모토입니다. 근데 기파랑은 문해력이라고 해서 이것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저는 뭐라고 했죠? 기파랑 원장이고 목동도 오픈했습니다. 평촌 다 하고 있고 지금 고등부 하고 있죠? 재수생들 1년 동안 이거 없는 애들 1년 동안 만들어서 내보내가지고 4등급으로 들어온 아이들 1등급 맞추면서 의대에 보내는 게 의대관입니다. 수학, 과학 잘해요, 애들. 다 자연계 애들이니까. 국어 때문에 의대 못 가는 애들이죠? 예, 그래서 1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재수생 기숙학원에서. 그것만 제가 15년 했습니다. 의대관에서. 그래서, 요거를 초6 때부터 문학, 문법 살짝 집어넣고 중1, 중2, 중3 때 고1, 고2, 고3에 필요한 내신과 수능에 필요한 모든 국어 지식은 중3인데 지금 중3 애들 전혀 모릅니다. 간단해요. 제가 이런 어휘 테스트를 우리 중2, 중3 기파랑이나 아니면 제 사계나 제 브랜드가 많아요. 국어 브랜드. 애들한테 딱 테스트 하시면 30문제 어휘 테스트 딱 해요. 정말 신기한 건 뭐 마이너스 27개, 3개만 해도 있습니다. 현 중3 딱 오면 수지국풀에서 자, 원장님이야. 네가 아는 거 적어봐. 너 국어 어디 다녔어? 옆에 어디 중3 1년 동안 다녔어요. 내신했어요. 그래, 많이 배웠겠다. 자, 30개 적어봐. 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알아야 할 용어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다 나와. 적어봐. 딱 2개 적어요. 틀립니다. 자,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서 처음에 애들 18개 틀려요. 자, 14개 틀려요. 12개 틀려요. 어휘만 테스트해도 8개, 4개, 3개인데 30개 테스트 했을 때 3개 틀린 아이가 고등학교 전교 1등 하더라고요. 정말 그 어휘 틀린 개수가 걔 내신 등급이더라고요. 요거 중3 때 싸그리. 그러니까 지금 중3 무조건 끝내줘야 되는 거고, 중1, 중2면 고등 때 필요한 문학 개념어를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런 순간 이 동네 일반고 내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내신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파수꾼, 달밤 따로 배우는 거지. 국어의 근간은 이미 끝나는데 조금 더 욕심 있다? 초륙에 한 바퀴 돌립니다. 그러니까 중2, 중3 내신 빼고. 내신은 내신이고. 그죠? 그래서 제발 좀 부탁해도 이거 중3 때 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학작품. 현대시 100개, 고전시가 100작품, 시조, 이거를 중2, 중3 때 넣고 올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이 동네 일반고 내신 2등급입니다. 거기 누가 1등급 될까요? TV 없는 애, 여학생, 1등급부터 여학생입니다. 남학생 2등급부터. 남학생에게 1등급은 없어요, 국어는 특히나. 그리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는 애, 의지, 그리고 나는 약대 갈 거야 라는 아이, 얘가 1등급. 이거 다 있고 여학생입니다. 남학생 아니에요. 새벽 3시까지 집에서 안 오는 애, 스터디 카페. 그리고 약대 갈 거야, 말리지 마. 그리고 TV 없고. 요거 1등급. 요거 2등급. 이거 없이 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해야지. 근데 원래 똘똘해. 3등급. 난 안 똘똘해. 4등급. 하는 순간 바로 정시. 바로 정시죠. 아, 이거 끝.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진짜 끝은 아니고요. 이거 독해 테스트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것도 있고, 그러니까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이거 3만 원인데, 이거 스터디 포스인데, 가서 제가 그러니까 만들었지만 사장님 따로 계시고, 제가 만들 땐 무료였고, 그래서 제가 의대관에서 재수생들 할 때, 전체, 한 3,000명을 다 테스트했습니다. 막 얘기 길어져. 어떻게, 큰일 났어. 그 서울대 의대 차석한 애가 1분당 2,800자. 예, 서울대 치대 2,400자, 뭐 1,700자, 1,800자, 1분당 250자도 있습니다. 이해 속도입니다. 즉 정보 처리 속도. 분명히 이거 어렵지만 한번 테스트해도 되고요. 그 1분당 하는 거 되게 저희 많아요. 그래서 저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고, 이게 국어라는 거. 그래서 가야 되는 것도 있고요. 요게 성균관대 의대 갔던 애인데, 이건 얘 날아다니는 애고, 요게 그 친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같은 동기, 친구예요, 친구. 같은 의대 간 친구였었어요, 친구. 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같은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죠? 이런 거 괜찮으세요? 이게 국어입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문법, 문학, 그거 동네 강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얼마나 용어를 외우기 위해서 머리에 넣고 올리느냐. 자, 중3, 이 동네. 했어, 잘했어, 내신 100점이야, 와, 난 잘 가르치지. 막 중학교 선생님들 가끔, 중학교, 이제, 중등부 선생님들, 애들 다 100점 나와요, 90. 중등부 선생님들 내가 100점 많쳤다. 막, 난 100 하지만 인정 안 합니다. 걔네들 어휘 테스트 해보면, 마이너스 17개, 막 19개, 내신 등급 바로 나옵니다. 그거를 중2, 중3 때 싹 다 집어넣고 끊임없이 테스트해서 절대 까먹지 않게끔 해가지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국어를 별로 할 게 없게끔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시간을 넣은 거예요. 자세히 할 말 너무 많지만, 그래서 오늘 이번 수능입니다. 올해 수능. 한번 집에 가서 아버님이랑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자, 큰 수능 큰 특징이 있어요. 이전까지는 20년간 수능 때 뭐 때문에 발목 수능 가셨겠구나. 다들 어리시니까. 학력고 세대 아니죠? 수능 세대였구나. 그렇구나. 역대 수능 가장 어려운 건 뭡니까? 뭐가 발목 잡죠? 항상 발목 잡았다고 그래, 우리가. 국어 중에 뭐? 비문학, 독서. 근데 우리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죠? 경제 너무 어려워. 뭐, 법을 냈으면 좋겠어. 뭐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정말 평가는 똘똘한 게 뭐냐면, 최초로, 20년 만에 최초음으로 독서 지문이 너무 쉬워요. 독서 지문이 술술 익혀요. 고등학교 1학년 독서 지문 나왔어요. 문제가 좀 어렵고, 이번에 뭐가 어려웠죠? 문학. 문학 작품은 똑같겠죠? 문학 작품 어려운 게 없겠죠? 문제가, 선택지가 아직도 답을 못 찾겠대요, 애들이. 다 맞고 다 틀렸거나 다 맞는데요. 이번 수능의 국어의 완전 변한 특징. 좋아, 킬러 내지 말라며, 독서 쉽게 낼게, 지문 쉽지 쑥 읽혀요. 그리고 문제는 문학 가서 어떻게, 저도 애들한테 문학은 쉬울 거야, 독서에. 웬걸 이번에 팡 바뀐 게 문학 안 풀렸습니다. 문법도 어려웠고요. 문법도 제자원리라고 이상한 거 나왔고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법.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문학이 발목 잡는 건 처음입니다. 모든 재수생들 싹 다 독서인데. 그래서 원래 문학부터 풀거든요. 문학 풀고 멘붕 옵니다, 이거. 원래 독서 무서우니까 문학부터 풀고 독서 나중에 하고 어차피 너도 찍고 다 찍어. 괜찮아. 문학부터 애들이 막 그러는 겁니다. 특히 소설도 그렇고 답이 안 나온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그랬다라는 거고, 이건 수능 얘기고, 이건 이제 중세 국어고요. 자, 요거,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원장님. 미안해요. 3분? 미안해요. 원장님, 수학이 아침, 총원장님이시라 죄송합니다. 요거 보이세요? 자, 아까 이해 속도는 측정부터 하셔야 됩니다. 측정. 두 번째는 향상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읽고,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하고 기억하는 거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거 훈련시킵니다. 근데 안 할 수 있어. 누가 영재 안 할 수 있어요. 1분당 6초 얼마가 빠른 애들, 느린 아이들은 뭔가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느린 아이들 뭔가 읽기 속도 향상 안 하면 나중에 가면 약이 없습니다. 약이. 그래서 우리한테 남은 게 뭐죠? 우리한테 있는 게 뭐죠? 시간.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시간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한 건 시간.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주입 3, 인출 7이라고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개념부터 견하고 다. 그래서 제가 뭐 합니까? 중1, 중2, 중3 때 애들은 문법, 문학, 현대시, 형고적, 원장, 영강 다 보여주고 막 제발 좀. 이게 아까 뭐라고 했지 내가? 국어 좀 위해서 칼 좀 맞아보고 아이들 피눈물 좀 보고 재수생들의 피눈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 열심히 했지만 내신 3, 4 나와가지고 우는 아이들의 피눈물을 본 원장과 선생은 우리 초등, 중등 애들한테 제발 좀 하고 와. 올라와서 한다고 하지만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어휘 테스트 많이 하죠? 30분, 3분 안에 적어. 빠바바바바. 한 장씩 들을 테니까 집에 가서 중3 적어봐. 애가 하나도 몰라. 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국어 지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력과 지식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OX고요. 끊임없이 인출 테스트 한다는 국어 컨텐츠고 끊임없이 확인한다는 컨텐츠고요. 그래서 고등선행이면은 저희가 3개월 고등선 문학 현대 똑같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서 하는데 뒤에는 예비고일 대상이라서 요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저희든 기파랑이든 어디든 초등, 중등, 중학교 1학년, 3학년 때 올바른 길을 아시고 두 가지 속기 마지막 정리합니다. 국어는 이해력, 문해력, 이해, 기억, 속도입니다. 이해되는데 그 내용이 기억나는데 그 속도가 빨라야 된다. 이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해, 기억, 속도입니다. 이걸 만들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고등부에 필요한 모든 국어 지식은 중1, 중2, 중3 때 다 넣고 까먹지 포맷하지 않고 끊임없이 인출 테스트해서 갖고 고1 올라가야 그 다음 비빌 수 있다. 이게 국어입니다. 뒤에는 제가 아는 거니까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지 지역의 지역장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대신 여기 오신 분들 어머님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에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자사고랑 특목고를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학예측 프로그램은 제가 좀 한번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의대랑 약대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제일 높은 게 보면 성균관대 약대가 600대 1 넘었어요. 그 다음 의대 볼까요? 인하대 의대가 486대 1입니다. 논술입니다. 논술. 이게 뭘 보여주냐? 애들이 의대와 약대를 꼭 가려고 한다. 그만큼 애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요거는 재미로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서울대가 점수가 제일 높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대 다음에 서울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대 중위권 볼까요? 의대 제일 마지막이 고신대요. 고신대 의대 재단이 제일 작아서 고신대 의대가 제일 낮은데 고신대 의대 가는 애들은 서울대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애도 서울대 공대랑 순천향대 의대를 동시에 합격합니다. 이런 경우가 일어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이들이 의대와 서울대 어디로 진학할지 고민을 한다는 얘기예요.
고민해서 그 친구는 결국 서울대를 갔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되나요? 예. 서울대 애들이 자퇴하고 휴학을 해요. 왜냐? 서울대 다니다가, 예, 의대 가야죠. 그러니까 다니다 그만두는 애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 또 하나 웃긴 건 뭐냐? 의대를 다니다가 탈락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애는 지방대 의대를 갔어. 그러니까 메이저 의대를 가야 돼. 애들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의대 서열은 어쩌죠? 서, 연, 가, 울, 성 이렇게 얘기하죠. 서울대, 서울대병원, 연대, 세브란스 있죠. 가톨릭대 어디죠? 성모병원 재단 있죠. 울산대는요, 현대 아산병원 있죠. 성균관대는 삼성의료원 있죠. 그래서 이쪽 메이저 의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애 중에 연대 의대를 1차로 합격합니다. 아, 연대 의대가 아니라 인하대 의대를 1차로 합격합니다.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재수할 거예요. 자기는 인하대 의대를 갔으니까. 근데 그 뒤늦게 연대 의대 합격이 떠가지고 연대 의대를 갔습니다. 자, 수도권에 한양대 의대가 이렇게 그만두는 애들이 많대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서연, 가, 성울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가 많은지 보면요. 한양대 의대가 12명이 5.4%가 도중에 탈락합니다. 그만두는 거죠. 더 심한 데 있어요.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거의 10%에 육박하죠. 10명 중에 1명이 다니다가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메이저 의대로 가려고.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 의대 가더라도 메이저 의대 가기 다 원하시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저, 여기 수학에좀 설명해 오셨던 분들은 보셨던 그림일 건데, 저는 설명할 때 항상 이런 그림을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의 장군이 트로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고향인 그리스로 돌아가는 그림입니다. 이 오디세우스와 사이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이렌은, 예, 인어죠, 인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어는 디즈니 만화에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인어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매혹적인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장군이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전쟁 영웅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애들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는 애들이 공부에 게임과 핸드폰과 컴퓨터와 유튜브와의 유혹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겨냈죠? 자, 이렇게 이겨냅니다. 자. 보세요. 장군의 몸이 돛대에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우리 애들도 몸으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몸 묶어버리면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하면 돼요. 애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이 선원들의 귀가 밀랍으로 막혀 있습니다. 즉, 우리 애는 중학교 가면 열심히 할 거야.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할 거야. 당연하지. 우리 애니까. 그런 이성을 과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유혹을 이기고 의대랑 수의대를 동시에 합격한 학생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친구, 네, 여기서 공부했어요. 네. 엄마가 식탁에서 공부시킵니다. 문제 못 풀면, 네, 밥을 안 줘요. 네. 숙제를 안 하면 밤 2시까지 밥을 안 줍니다. 이 친구, 자기 방에 고등학교 때 재떨이 있었어요. 엄마가 여기서 공부시켜가지고 의대랑 수의대를 동시에 합격합니다. 어머님들도 여기서 공부시키면 의대 보낼 수 있어요. 식탁에서 공부시키면 되는데 못하더라고요. 저는 배고픈 거, 아픈 거 잘 못 참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픈 거를 제 와이프를 보니까 자기가 배고픈 건 참는데 아이들이 배고픈 거 못 참더라고요. 자기가 아픈 건 참는데 아이들이 아픈 거 못 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은 분명히 아이들한테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수학의 아침 중등과는 제가 하겠다. 아이들을 맡기면 제 애가 아니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겠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일비백이라고 중등과는 매일 일일 테스트 봐서요. 네, 100점이 아니면 집을 안 보내죠.
이렇게 합니다. 1일 테스트를 봐요. 그 다음에 100점이 아닌 애들은 수업 끝나고 다 자습 공간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은행이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하냐? 자, 틀린 거 개수 곱하기 4배를 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 애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쌍둥이 유형 2배, 유사 유형 2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애들 시험 어떻게 보냐? 보세요. 10개 중에 9개 맞췄죠? 하나 틀렸잖아요. 그러면 4개 재시험 보죠? 4개 풀다가 3개 틀렸잖아요. 3개 맞췄잖아요. 하나 틀리고 다시 4개 재시험 보는 거. 이런 식이에요. 10개 중에 9개 하나 틀렸으니까 4개 재시험 봐요. 2개 맞추고 2개 틀렸죠? 그럼 8개죠. 8개 맞추면 100점이 됐으니까 가는 거고 틀리면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 해본 거는 엄마들한테 매일 그 문자로 나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시간에 시험만 볼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만 수업시간에 보고 나머지는 자습실 가서 하다 보니까 5시에 와가지고 10시에 가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중도간 시간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일반적으로 첫 타임은 5시 20분에 시작해서 7시 40분에 끝나요. 그럼 끝나고 남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뒤에 타임 애들은 7시 40분에 와서 10시에 가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여기 수지에 제일 처음에 저 한 3년 전에 왔거든요. 맨 처음에 뭐 했냐면 부엉이 공부방이라고 해서요.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스터디 카페 데려가서 했었어요. 제가. 애들 못 견디더라고요. 그 다음에 헬스클럽이라는 거 했습니다. 지옥의 헬자 써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시켜봤어요. 아, 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대치동에 있을 때 10시 되면 학원문 안에서 잠궈버려요. 엘리베이터 꺼버리고 그리고 안마 커튼 쳐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걔들보다 더 시키려고 제가 그렇게 했는 건데 이 끝난 애들은 집에 갔다가 다음 수업 시간에 5시 20분이나 6시 반에 있는 셔틀버스를 타고 와야 돼요. 애들이 깜빡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아이비백에서 만나요 라고 이렇게 카톡을 어머님이랑 아이들한테 보내줘요. 그리고 가끔 분위기 잡으려고 몇 시에 오는지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 다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가려고 하는 어머님들 오셨으니까 특목자사반은 주 이틀 이렇게 하는데 수업을 이렇게 5시부터 10시까지 끝나고 집에 가야 되죠. 언제 봐요? 얘들은 날 잡아서 따로 옵니다. 이렇게 와서 이런 것도 시키는데 이쪽은 좀 고등과정이 어려운 거라서 얘들은 4배 아니고요. 3배 합니다. 3배. 이것 때문에 제가 수학을 학대하는 원장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수학의 아침 아시다시피 분당도 있고 수지도 있고 광교도 있고 영통도 있잖아요. 원장이 다르다 보니까 진행을 좀 다릅니다. 제가 중등반 원장 와가지고 이거 할 때 수학으로 학대받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애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좀 믿어주면 안 되냐? 말씀드렸지만 저는 애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성을 과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발표가 있어요. 그 계약 연기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때 이렇습니다. 코로나 연기했더니 애들이 공부 시간이 절반을 줄어들어요. 많이 잡니다. 놀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오지 않고 통학거리를 줄여줬더니 공부 안 하고 자면서 놀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니까 피부 좋아지죠. 건강해지고. 근데 결국적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우수수 쏟아진 거예요. 기초학력이. 수학, 국어, 영어 다 많이. 이거는 코로나 이전 데이터입니다. 41.2%의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일주일에 순수 공부 시간이 5시간 미만이에요. 그 다음은 안암이에요, 안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이 60%가 넘게 일주일에 5시간 미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수포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수능 볼 때 수포자가 60%에 육박합니다. 수학 잘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전 학원에 이런 포스터도 붙여놨었어요. 네. 분위기 자체를 공부하는 분위기로 잡는 거예요. 자, 원래 여기 교무실입니다. 자, 이렇게 막 바꿨어요.
다 치워가지고 자습실 만들었습니다. 왜? 아율비백 하려고 하니 100점 못 맞을 애들이 너무 많을 거니까 선생님들 교무실을 없애고 선생님들은 다 강의실 다 들어갔어요. 저희는 수지 중등과는요. 초등관 고등관 말고 다른 캠퍼스 말고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린터기도 사다 놔요. 자비로 이런 건 노트북도 갖다 놓고. 왜냐? 애들 틀린 번호가 다르니까 모든 오답 시험지는 다 개별로 나와야 돼요. 애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고, 이렇게 하면 애들 눈빛이 달라집니다. 시험 볼 때요, 실수하는 애들이요, 이거 시켜보면 없어져요. 네. 집중이 달라져요. 결국 어떻게 되냐? 전 이렇게 된다고 봐요. 네. 실력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수지의 중학교 A 비율이 40%예요. 수학이. 수지는 한 40%.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A 나옵니다. 90점. 자, 41.33%. 고등학교 가면요, 내신 4등급 나옵니다. 뭐 지금은 내신제 바꾼다고 하니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수능에서 4등급, 5등급 나오는 애들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시키는 거예요. 뭐 저라고 뭐 저런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 원정대라는 걸 보는데, 이건 뭐냐면,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에 기출문제 있습니다. 2019년까지 1학년들이 봤어요. 기말고사. 시험 똑같이 봅니다. 성적표 이렇게 내요. 뭐까지 내냐? 정평중학교가 서초의 방배중학교 1학년 거 봤어요. 자, 보이시나요, 이거? 네. 안 보이시나요? 네. 전교 등수를 산출합니다. 이 학생이 서초의 방배중학교 시험 보면 전교 몇 등 할지. 100점인데 33등인 건 100점짜리가 33명으로 추정되는 학교라서 그런 거예요. A등급 절반이 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각인시켜줘요. 애들한테 매주 주는 거예요. 귀찮아 죽겠어요. 다 따로따로 뽑느라고. 어머님들한테는 캡처해서 다 카톡을 보냅니다. 그것도 솔직히 말하면 엄청 귀찮습니다. 그런데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결과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붙여요. 게시판에 100점부터 차례대로. 대신 아이들 인권을 생각해서 가운데 글자는 가려줍니다. 네. 이렇게 학교 담임 누구고 너 몇 점이야, 이렇게. 네. 이렇게 게시판에 매주 붙여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모여요. 너 어딨어? 너 어딨어?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애들 머리 좋습니다. 이렇게 매주 방학 중에는 아니지만 학교 중에는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보내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아버님들이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잘 읽어보세요. 네. 좋은 얘기만 있습니다. 나쁜 얘기는요, 네, 제가 다 뺐죠. 네. 무슨 얘기냐? 저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랑 다 카톡을 합니다. 내신 대비 교재도 이렇게 나오고요. 뭐가 다르냐? 원래 내신 대비는 대형학원 다 이렇게 해줘요. 별다른 거 없고요. 저희는 근데 이게 다르다. 내신 패키지. 뭐냐? 수학 말고 영어, 과학, 사회, 학교별로 출판사 다 조사해놨습니다. 자료 다 묶어서요. 보내드려요. 카톡으로. 학교별로 묶어서. 보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타 과목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번에도입니다. 이번에도 뭐냐? 저번에도,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학기 초에는 수행평가, 수학 수행평가 자료도 배포합니다. 특목자사 다니는 애들은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재를 이렇게 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석을 쓰지 않는 이유는 마플 교과서 구성을 보면은 차례대로 캡처했습니다. 경찰대 기출, 수능 기출, 교육청 기출,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기출로 구성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들이 킬러 문제로 변형돼 가지고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목자사 수지 얼마나 갔냐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공개, 이게 작년에 한 40명 정도 저희들이 끝까지 남아있었거든요. 30명, 40명 정도. 한 10몇 명 갔어요. 한 30% 정도는 일반적으로 가더라. 반 구성은 저희는 일반적으로 중등과정은 이렇게 기본 실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얘는 실력심화예요. 얘도 실력심하고 얘는 응용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동 진급이 아니에요.
대단원 끝날 때 대단원 테스트 봐가지고 평균 80점 미만이면 재송화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저희들은 담임 교체는 가능하면 안 해요. 3개월, 6개월 단위 안 합니다. 담임 책임제로 가고요. 레벨도 중요하나 담임과 아이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년이 바뀌어도 일반적으로 그냥 진행하고, 대신 네, 학생이 담임을 선택하는 건 가능해요. 이 선생님 수업 듣다가 아니면 저 선생님 수업 들으면 돼요. 이렇게. 저가 업무하는 공간이에요. 저 원장실에서 이렇게 근무하지 않거든요. 저는 웬만하면 나가서 합니다.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막 걸어놔요. 혹시 나태해질까봐.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적당히 일할 생각은 저는 없거든요. 제가 3년 전에 와서 뭐 했냐? 수학아침 중등반 별로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는데, 솔직히 와봤더니 공부하는 분위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했냐? 예, 애들 잘랐습니다. 숙제 안 하고 선생님 말 안 들으면, 담임 선생님 1차 경고 주면서 본인 상담하고요. 개선이 안 되면 학생이 저랑 상담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경고 주 그래도 안 되면 퇴원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 핵심 관계자 아들까지 퇴원시키게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그만 보내라고, 원장님. 원장 아들이었어요. 수학의 아침 원장 아들. 그리고, 네, 선생님 잘랐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모여서. 자, 오늘부터 적당히 일하거나 좀비처럼 일할 선생님들은 다 사표 내세요. 20명 강사 중에 4명 남았습니다. 다 자르고. 새로운 선생님은 다 해서 지금 굉장히 탄탄하고 좋아요. 연대 의대 간에 얘 어떻게 했냐? 고등학교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가장 확실한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중요하다고 해야죠. 왜냐면 저는 수학학원에서 왔으니까. 국어가 더 중요해진 세상이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예, 이상. 서울대 수리과학부회가 자퇴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 저 송파에서 있을 때 아까 저기 현대 아산병원 있잖아요. 거기 울산대 애들이 2학년 때부터 오거든요. 원래 이제 바뀌었을 것 같은데 울산대 의대를 학부를 1학년만 하고 2학년 때 울산대 의대에서 현대 아산병원으로 잠실로 올라온 애가 알바하러 왔어요. 서울대 수리과학부 수학과 다니던 애요. 왜 그만뒀냐? 자기가 서울대 수리과학부 가니까 자기가 수학을 못한다는 걸 느꼈대요. 왜? 영재학교 애들이 훨씬 더 잘한답니다. 과학과 출신 애들이. 야, 그래 너도 깡다고 있지. 네가 공부하면 되지. 그래서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왜 포기했냐? 어머니 걔들 학원 다닌대요. 대학생이. 서울대 수학과 애들이 학원을 다닌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전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어디 학원 다니는지 안 알려준대요. 일반고 출신 애들한테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영재학교 애들끼리만 다니는 학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얘 그래 자퇴했어요. 그래서 수학 잘했으니까 수학고 확실한 전략. 수학 수리 논술로 울산대 의대 합격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자전거 탈 때 생각해봐라. 수학 같은 거, 국어, 모든 게 못하는 건 두려움이지 않느냐. 두려움인데 자전거 못하다가 잘 타면 너무 재밌지 않냐. 자전거 맨 처음 탈 때 두렵잖아요. 어머님들 운전면허 딸 때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되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잘 타고 다니고 쇼핑도 다니고 멀리 나가고 이러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자전거와 자동차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입시제도요. 바뀐다고 해봤자 어려운 건 계속 나와요. 누가 바뀌어야 되냐? 내 아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두려움이 즐거움으로 바뀌는 순간이 이때입니다. 네, 수학의 아침은 12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바다에서 만나듯이 모든 아이들은 수능에서 만나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인 학원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송호정 소장 모시고 2028 대입 개편안에 이제 특목자사가 이제 유리해진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도 내신 1등급이 10%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입사관이 도대체 뭘 볼 것이냐에 대한 초유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만 또 오래 하셨고, 뭐 외대보고 면접 다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거 하시고 우리 수지 지역에서 수업을 깔아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관건이에요. 그게 좀 평촌인데. 네,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에 두 원장님들께서 너무 속사포처럼 말씀하셔가지고 이해를 좀 하셨나요? 아, 대단하십니다. 제가 저기 신청하신 분들을 봤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솔직히 좀 앞에서 걱정했어요. 이해를 잘 못하실까봐. 제가 해보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다르신가 봐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개편안하고 특목고 자사고인데 제가 수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자사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외대부고 때문에인 겁니다. 혹시 오늘 발표한 거 보셨나요? 베리타스 알파? 베리타스 알파라는 교육신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구독을 하시든지 즐겨찾기를 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신뢰도 있는 교육 뉴스를 하는 건데 올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과 일반 전형 1차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학교별로 취합을 했습니다. 외대부고가 46명으로 1등 했습니다. 작년에 하나고가 55명이었고 올해 2등이 외대부고였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자, 외대부고가 46명을 수시에서 냈습니다. 물론 이거는 N수생도 포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시는 웬만하면 거의 현역입니다. 그럼 현역 학생들이 절반을 하고 잡았을 때 2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전교에서 대략 한 10% 안에만 들면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제 학군지라고 부르잖아요. 교육학군지의 지도는 바뀔 거예요. 특목고를 갈 수 있는 그 지역에 특목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바뀔 겁니다. 대치동은 그럼 왜 그래요? 라고 하잖아요. 대치동도 특목고 있어요. 휘문고가 일반고로 전환합니다. 중동 유일하게 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휘문고등학교가 얘는 일반고가 아니에요. 아시죠? 전국에서 의대 제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 어딘지 아세요? 휘문입니다. 150명을 보낸답니다. 한숨을 쉬시면 안 돼요. 걔네들이 왜 150명이냐? 현역이 아니에요. N수생이 훨씬 더 많아요. N수생이 한 120명이고 현역은 30명 수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그럼 대치동에 짐 싸들고 가서 휘문으로 갈까요? 가실래요? 여기 대치동에서 오신 분 계세요? 말씀 안 하실 수 있어요. 쪽팔릴 수 있으니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대치동 간다고 돼요? 안 돼요. 휘문에 바보 있어요, 없어요? 바보 있어요. 아니, 바보 없는 학교는 없어요. 바보 있어요. 9등급 있어요. 걔네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걔네의 목적은 딱 뭐냐? 휘문 졸업하기입니다. 네. 그럼 동문이라도 좋잖아요. 그것도 메리트거든요. 근데 대치동에서 왜 휘문 하느냐? 중동이 아니라 중동도 물론 대단합니다. 작년에 만점자도 나왔죠. 왜 휘문이냐? 그만큼 많이 시키십니다. 남자 학교인데. 그럼 여학생은 어떡합니까? 숙명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은광이 있습니다. 두 학교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죠. 두 학교 합치면 휘문에 한 반 정도 갑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지역이 학군지냐 아니냐는 그 지역에서 특목고를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지역 안에 특목고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뉠 거고요. 글씨가 좀 깨졌는데 제가 5년, 20년 전에 인강 찍을 때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글씨가 좀 깨졌지만 자, 문이과 통합수능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유는 중3 학생들도 재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보통 다른 데서 뭐라고 하시나요? 한대요? 못한대요?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재수할 수 있다 없다. 재수할 것 같으세요? 못할 것 같으세요? 있긴 한데 불리하죠. 과연 불리할까요? 제가 봤을 땐 재수 엄청 많이 할 겁니다. 올해 재수생이 9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N수생이 그래서 전체 비율이 30%가 넘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중3 학생들의 재수 비율은 30%를 넘어 절반 가까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자, 올해 수능을 바탕으로 예측을 해보셔야 돼요. 올해 수능은 지금 고3 아이들에게 지금 N수를 하고 있는 애들한테만 적용되는 문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옆집 언니의 한 달이 건너서 강 건너 문제다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세요. 어머님들은 수능의 어떤 뉴스랑 변화를 통해 미래에 우리 아이가 보는 수능이 어떻게 될 건가를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대치동이 난리냐? 그 어머니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정보를 수집하여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만드는 겁니다. 타 지역 엄마들이 대치동에 뒤늦게 들어가요. 중학교 때 들어가요. 중3 때 들어가요. 대부분 실패하세요. 대치동 바닥에 깔린 애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도 계획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개포동에, 저기 개포동에 분양, 전세, 월세 알아보시는 분 계세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지실 수 있어요. 얘 때문에. 수지지역도 일반고 중에 공부 잘하는 학교가 있었죠. 있었죠. 아니 지금도 그래도 괜찮아요. 있었어요. 과거의 명문. 어디? 수지고등학교. 수지고, 뭐 풍덕고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수지 풍덕고. 풍덕고는 좀 빼겠습니다. 걔는 약간 좀 번외니까. 보정이야 나 뒤늦게 생겼으니까 뭐 그렇다 쳐요. 혹시 여기서 보정고 초창기 때 뭐 경험하신 분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보정고 초창기 때 개판 5분 전이었어요. 뭐 그 다음에 죽전도 많이 말 못해요. 현암 아니고 여기 뭐더라? 상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홍천고. 홍천도 초창기 개교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성복이야 원래 그따구고. 네. 아 죄송해요. 성복을 그따구로 하면 안 되는구나. 네, 성복과 애들이 공부를 좀 안 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수지고등학교가 왜 평준화 이후에 대학을 못 가나? 평준화 이후에 섞이는 경우도 있지만 내신이 안 나와서 못 가요. 걔네가. 근데 이제 내신이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는 워낙 유명한 이슈죠. 학생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자, 외대부고가 어떻게 서울대학교에서 수시 1차지만 최종까지는 아니지만 수시 1차에서 1차 합격자가 어떻게 40명이 넘게 46명이 나왔는가? 내신이 아닙니다.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생부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학생부로 성적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학생부는 지방 아이들이나 수도권 아이들이나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비슷비슷해요. 뭐에서 못 따라오냐면 심화에서 못 따라와요. 심화가 되는 학교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기부가 경쟁력을 가져요. 뭐 이건 다 말씀하셨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과목이 늘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독서와 문학이 기본이었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이었는데 매체가 빠지고 총 5개 영역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국어 학원이니까 국어를 강조해야겠죠. 근데 그냥 무턱대고 강조 안 해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어머니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냐면 실제로 도움 있는 내용을 많이 얘기해 주신대요. 저는 국어학원 다녀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성 당위를 말씀드려요. 자, 올해 수능 보셔야 돼요. 국어 어려웠죠. 어느 정도로 어려웠는지 잘 모르시죠.
지금 고3 학생들은요, 가채점 점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채점 점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만점자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명이거나. 이 한 명은 완전 왔다겠죠. 얘는 어디 가요? 서울대만이 아니에요. 서울대 어디예요? 네, 서울대 의예과를 갑니다. 어머님들 머릿속에 이제 대학별 리스트를 바꾸셔야 돼. 1순위는 무조건 메디컬이에요. 의대, 치대, 그 다음에 한의대냐 약대냐를 가지고 막 싸우는데 약대, 한의대. 그러니까 지방 한의대가 많기 때문에 수도권 한의대 뺀 지방 한의대까지 포함하면 다 약대가 아마 높을 것 같고요. 약대, 한의대, 그 다음에 수의대로 갑니다. 얘네들로 가는데 사실상 저도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는데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는데 네, 왜 그랬을까? 근데 입시적으로 봤을 때 보면 어머님들은 기뻐하셔야 됩니다. 왜? 발표 났어요. 의대 수요 발표 났어요. 몇 명? 2,700명인가 2,800명 늘린답니다. 3,000명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하면 하는 분이세요. 아, 좋아요. 네. 촬영하나요? 아, 촬영하나요? 네. 네. 잘라주세요. 네. 인간적으로는 싫어. 네. 인간적으로 싫은데, 네. 근데, 이 추진력 하나만큼은 그래도 이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과거에 문 대통령 때는요, 할게요 하고 거의 다가 자빠졌어요. 도저히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몰랐어요. 이 사람은 하면 해. 네, 그런 점은 좋아요. 그럼 왜 의대 3,000명이 왜 좋으냐? 의대를 지원하는 애들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000명, 지금도 3,000명이거든요?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 3,000이 또 돼요. 그럼 6,000명대가 됩니다. 그럼 메디컬이 1%급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의대가 1%를 잡아먹어버리면 나머지 학과들이 주르르 내려가요. 그럼 메디컬 갈 놈들은 그래 간다 쳐. 물론 여기는 다 메디컬 보내실 엄마들이신가요? 아, 지금은 꿈을 꾸세요. 아니, 지금이라도 꿈을 꾸셔야 돼요. 솔직히 모든 학원들이 의대반을 다 보내고 계셔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의대반에 몇 명 나와요? 1%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학교에서도 한 명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꿈을 꾸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꿈이 현실화될 수 있어요. 이제 6,000이 됩니다. 2배가 됐습니다. 훨씬 이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아, 걔는 걔야. 엄친아들, 엄칠딸들. 우리 아이는 그래. 좀 마음을 놔야 되겠어. 그래서 인서울이라도 제발 갔으면 좋겠어. 라는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모든 설명회가 다 1등만 얘기하고 그 아래 얘기는 안 해줘가지고 상처받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전 해드릴게요. 얘네들 어떻게 될까요? 좋아집니다. 문과 애들, 대학가 얘가 더 쉬워집니다. 왜? 보세요. 의대만 1%에 가깝게 늘어나게 된다면 메디컬이 1%가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메디컬 1% 잡아먹으면 그 밑에 서울대가 자리할 거예요. 서울대, 공대, 자연대, 인문계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죠. 고대 같은 경우가 연대 다음에 고대이기 때문에 고대 문과 같은 경우 이제 꼬라비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3%에서 4%를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4%면요 중대 갈 실력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중3 학생이 중대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의대가 막 확 늘어났어요. 그럼 재수를 하면 동일한 성적을 갖고 고대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시키실래요? 안 시키실래요? 시키죠. 그래서 제가 중3이 어마어마한 재수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수능도 9월 달까지는 그랬었습니다. 근데 수능이 불이 됐어요. 왜 불이 된지 아세요?
9월달 모의평가에서 수학 만점 받은 애가 2,500명이 넘었어요. 의대를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시에서 대략 1,000명 선 뽑거든요. 얘를 나눌 수가 없어요. 수학 만점 받는데 의대를 못 가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눈 겁니다. 애들이 죽어나자 빠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요. 대성하고 시대인재에서 만점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점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1명 나왔대요. N수생 중에 하나.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메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구라가 많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점이 없나 보다. 이게 확인해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그러니까 국수형인데 국수형 3개 중에 한두 개는 만점 받은 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점이 안 나온 애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가채점 가지고 상담 안 하고 있고요. 실제점 가지고 나오면 그때부터 상담 시작할 텐데 지금 가채점부터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지금 가채점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가 없냐? 의대 반수가 있어요. 의대 재학하고 있는 애들 가운데 반수하는 공부의 기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국어 기파랑과 수학의 아침은 애들을 거의 기계화 시켜요. 네, 아니 기계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 기계 아이들이 얼마나 수능 성적을 입력했을까를 잘 모르겠어요.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안 할 것 같기도 해요. 걔네들은 왜 안 하냐? 히든 카드죠. 나는 만점 딱 받아놓고 만점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흐름 딱 보고요. 실제점 딱 받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지원해버리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상위권 메이저 의대가 지금 비기고 있어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만점이 나와야 뭐 서울 의대를 간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쭉쭉쭉 내려가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1번 타자로 아이들한테 멘탈을 뽀갠 과목이 뭐냐? 국어다. 그래서 국어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국어를 1교시에서 국어 멘탈이 뽀개지지 않은 애는 끝까지 갑니다. 국어 멘탈이 뽀개진 애는 2교시 수학에도 뽀개지고 영어도 뽀개져가지고 마지막 과탐 때는 해탈의 상태로 시험을 봤습니다. 네, 정말 해탈의 상태로 봤대요. 아, N수생들 이제 끝났구나. 어떡하지? 이렇게 해탈의 상태로 봤어요. 그래서 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야기하기에 그냥 열심히 쉽게 잘 풀었대요. 그래서 만점이다 이러는데 채점해봤더니 막 틀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좌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국영수는 잘 봤는데 탐구를 못 봐서 슬퍼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야, 국어가 1등급이 커트라인이 82로만 내려가면 너에게 희망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시기가 왔다. 얼마나 열심히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지금 공통이 대수 미적분 원 확통입니다. 현재 수원 수투 확통에 해당합니다. 문과 수학이죠. 그래서 수학의 허들이 낮아졌습니다. 올해 수능을 한번 보세요. 윤 대통령이 킬러 없애라 했더니 그냥 애들이 미친 듯이 9월 달에 확 들어가서 2,500명까지 확 나왔어요. 애들한테 희망을 줬어요. 올해 수능은 쉬울 거야. 현실은 지옥이 나왔습니다. 제가 자칫 잘못하면 혁명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이 의대 3,000명을 밀어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약간의 조삼모사예요. 야,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계속적으로 쉬워지긴 할 텐데, 그래서 수학은 변별력이 높아질 거고 국어도 변별력이 높아질 텐데 난이도가 상승하더라도 올해처럼 똑같이 나올 거다. 올해라고 해서 국어 수학을 못 본 애만 있느냐? 아니에요. 국어 수학 잘 본 애가 있어요. 얘네들은 완전 지금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국어 시대, 수학 시대가 왔는데 교과목을 2학년 때 배우게 돼 있어요. 2학년 때. 근데 물론 저걸 앞으로 땡기는 학교가 있어요. 그게
자사고입니다. 공통은 사회과학인데 사회랑 과학 중에 제가 볼 때 과학이 걸릴 것 같아요. 왜? 문과와 이과 중에 누가 유리해? 이과가 유리해라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뭘 잘하는 애가 유리해요? 수학 잘하는 애가 유리해요. 네. 그리고 나서 국어가 뒷받침돼야 최상위권으로 갑니다. 네. 여기 다 최상위권을 꿈꾸시죠? 국어 못하면 최상위 절대 못 가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구조가 그래요. 탐구는 괜찮아요. 좀 빠져도. 과학을 안 하면 문과 애들이 이과 지원을 못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문이과 통합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문과에서도 메디컬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메디컬 세상이 쫙 위에 세상이 쫙 펼쳐지고 그 다음에 스카이가 나오고 서성한이 나오고 중경외시가 쭉쭉쭉 내려가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현상처럼 스카이가 이제 2%, 3%, 4%대까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서성한은 그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제는 한 10% 안에만 들면 중경외시 이상을 갈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윤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의대 3,000명 증원에 배팅을 막 하셔야 돼요. 네. 어떤 게시글 같은 데 있을 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를 막 누르셔야 돼요. 뉴스를 엄청나게 누르셔야 돼요. 사곡세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냥 제끼세요. 걔는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안 돼요. 아시겠죠?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냐 말씀드릴게요. 수지 지역이 수시로 대학 가기가 쉬운 지역이에요? 어려운 지역이에요? 어려워요. 애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해요. 아까처럼 우리 기파랑 원장님이나 수아가치 원장님처럼 막 미친 듯이 시켜요. 그런 미친 듯이 시키는 애들이 4% 안에서 싸워요. 내신이 안 나와요. 근데 1.0이 없어요. 이 수지 지역에서 1.0 나올 수 있는 학교 어딜까요? 성북고? 성북고 상영고인가요? 한 두 학교? 나머지는 1.0 안 나옵니다. 거길 보내세요. 거기서 전교 1등을 3년 내내 하시면 돼요. 근데 3년 내내 한다고 해서 전교 1등 한다고 해서 1.0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 애가 지루해요. 중간에 흐지부지 돼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기 시골 아이들 보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1.0을 갖고 막 올라옵니다. 걔네들이 막 수시로 넘어와요. 수지 애들 불리해요.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국어 수학을 잘 하셔야 돼요. 1학년 때 배우고 이거 얘기하겠습니다. 자, 4%, 7%, 12%뭐 맨날 이런 얘기하고 2등급까지가 34% 가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막 내신이 뭐 힘이 약해졌네, 강해졌네, 공부 잘한 학교를 가야 되네, 공부 못한 학교를 가야 되네,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어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좀 공부 못한 학교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공부 잘한 학교를 보내야 될까요?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 이 고등학교 결정을 중3 때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이미 늦었어요. 혹시나 여기서 투철한 아주 진보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에게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단언컨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아이는 3학년 때 가서 지가 원하는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나왔을 때 뭐라고 할까요?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죠. 엄마 원망해. 엄마 원망해. 아니 공부는 지가 안 해놓고 왜 엄마를 원망해? 나는 지 생각해가지고 자율권을 주고 자유롭게 좀 즐겁게 공부하라고. 공부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야. 마음만 바뀌면 돼. 마음만 먹으면 12년 과정도 3, 4년 만에 할 수 있어. 영국의 썸머이를 봐.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우리나라 안 그래요. 성적이 안 되잖아요. 못 가요. 그때 애가 원망해요. 왜?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나한테 왜 잔소리를 하고 왜 나를 학원을 안 보내고 왜 나를 혼내지 않았어? 라고 해요. 그런 말 안 들으시려면 지금부터 시키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키셔서 애랑 투쟁을 하셔서 약간의 그 스트레스를 n분의 1을 하시는 게 낫지, 그때 가서 한꺼번에 왕창 받으시는 것보다 나았거든요. 왜냐, n분의 1 하는 게 훨씬 더 타격이 적다는 거 아시죠?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부여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따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드릴 거고, 요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때, 자, 1등급과 2등급 끝자락까지가 11%입니다. 2등급 끝이라 하면 2.99까지입니다. 자, 현재 수지 지역의 일반고에서 서울 안에 있는 인서울 대학을 가려면 몇 등급을 받아야 될까? 혹시 몇 등급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등급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마지막 어디까지 가는 애가 그래도 턱걸이 서울대를, 아니 인서울 한다. 2등급 끝자락은 안 됩니다. 한 2.5까지는 해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4%, 7% 합산해서 대략 한 7, 8%, 그냥 좀 넓게 잡아서 10% 안에 들어가야 인서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뭔가 쇼츠가 떴어요. 다른 수학학원이에요. 나름 유명한 수학학원에서 설명의 영상 올리셨는데, 저기 10%하고 11%에서 마지막 11%대 친구들의 예시를 들며, 여기가 1등급이 10%인데 요 아래 11%는 2등급이 됩니다 해가지고 얘네들이 대학 가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확실하게 받을 거기 때문에 좀 내신을 잘 딸 수 있는 학교를 보내서 10% 안에 들여보내셔야 돼요,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어요. 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 2.9등급 받은 학생이라고 하면 모든 교과목이 다 222나 2333이 아닙니다. 1234, 1234, 1234가 있습니다. 두 개 합산으로 가요. 그럼 평균 등급이 4인 친구가 잘하면 2등급 초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11% 학생들은 지금도 인서울하기 힘들어요. 걔 때문에 생각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11%에 들어갈 생각을 해가지고 쉬운 학교를 간다? 그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수지고로 돌아갈게요. 수지고등학교에 가서 4% 너무 힘들잖아요. 11%까지도 힘들어요. 3등급까지 그나마 하면 그래도 웬만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1, 2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 아이들 가운데 중3 아이들까지가 3에서 4등급 되는 친구가 환산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1, 2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입 결과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집니다. 내신의 불리함이 없어집니다. 지방 아이들이 갖는 메리트는 줄고 수지 아이들이 갖는 메리트는 커집니다. 하물며 특목고, 외대부고 보내실 생각 하시죠? 혹시 주변에 외대부고 선배 엄마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웃에 있는 언니 중에 외대부고 보내신 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이 자리에 외대부고 계십니까? 손을 안 드실 수도 있는데 분들 가운데 3월 달에는 목에 석고를 들고 다니세요. 막 어깨가 이만해져서 오세요. 콧대가 막, 아시죠? 눈을 안 까셔. 항상 이러고 다니죠. 언제부터 이게 고개가 이렇게 점점 내려갈까요? 네? 몇 월 달이요? 6월이요? 6월 많이 가는 거예요. 아, 그럼요. 4월 달 딱 되는 순간 중간고사 보고 나서 가채점이야. 실채점도 아니에요. 가채점 하는 순간 고개가 내려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녀가 외대보고 갔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카톡 프로필에 HAFS 뭐 이렇게 해서 그 앞에 교문 옆에 있는 무슨 관에서 사진 찍었던 게 갑자기 사라지더니 여행 사진으로 바뀌셨어. 이거 왜 이런지 아세요? 아, 성적이 장 추락을 한 5, 6년 전에 대치동 어머니께서 외대부고에 압력을 행사하셨습니다. 뭐라고?
전국 단위 전형을 늘리기 위해 용인 지역 인재를 줄여라. 이거 불평등하다. 기본권 위배다. 대치동 엄마들 참 무서워요. 오만 가지 힘이 많아요. 본인도 많아. 근데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아. 언론도 움직이는 데가 대치동이에요. 제가 언제 놀랐냐면요. 대원외고 아이들이 아침 시간에 논술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그 찬조금 같은 걸 받아요. 그리고 이건 잘라주세요. 거기 반장하면 1,000만 원, 부반장하면 500만 원에 기성회비, 정교회장 3,000만 원이 그렇습니다. 냅니다. 근데 그거 하면 그래도 메리트가 확실하게 받아요. 그게 있었거든요. 그게 한겨레였나? 언론사에 걸렸어요. 한 3, 4일 언론에서 나왔거든요.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언론에서 내려갑니다. 무섭죠. 무서워요. 이거 내린 것 같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내렸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외대보고도 상당히 곤란했죠. 왜냐면 뭐 나름 대치동 아이들 우수하니까 뽑으면 좋긴 하겠는데 용인시와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못 풉니다. 근데 지금 내용이 그 압력 내용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진지 아세요? 대치동에서는 105명을 희망합니다. 약간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요. 용인에 105명이 깔아주니까 우린 좋아. 수지 엄마들 열받죠. 아니 왜 다 용인이 다 같은 용인이 아닌데 저기 양지랑 왜 비교하는 거야 막. 죽전하고도 비교하는 거 짜증나 죽겠는데. 아니 맞잖아요. 저기 시골 학교잖아요. 용인 엄청 크잖아요. 저 아세요?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인가 걸린대요. 끝에서 끝까지. 저 시골 학교랑 왜 비교해? 거긴 어차피 한두 명인데.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거 가서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미미미 누라는 친구 아시죠? 그 친구 아마 용인 출신인 것 같아요. 지역 인재로 들어와가지고 걔가 5.5 나왔거든요. 그때는 중요한 게 외대 부고가 아니에요. 용인 외고대예요. 지금은 더대에 다니셨어요. 외대 부고 자연 트랙을 가기 위해서 대치동에서 미친 듯이 옵니다. 상상고 안 갑니다. 상상고 갈 바에는 휘문, 숙명, 은광 보내요. 외대부공으로 왜 보내요? 모르세요? 민사고 보낼 바에 외대고 보내세요. 요즘 민사 잘 안 보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라이딩 때. 대치동에서 외대보고까지 30분이면 완파예요. 민사 갈래니까 왕복 3, 4시간 하루 다 들어가요. 상사는 아예 그냥 포기했어요. 야, 네가 올라와. 그것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네가 올라와요. 고3 때면 어떻게 해요? 날라야지. 애가 조금이라도 피곤해가지고 수능 잡치면 어떡할 거야. 또 우리 집에 계신 그분들께서 고3이 되면 고3병이라는 엄청난 심각한 병에 걸리셔가지고요. 이건 중2병보다 더 대단한 병이에요. 중2병은 엄마들만 싸우시면 돼. 아빠는 어차피 관심이 없어. 여기 아버님 오셨는데, 네, 어차피 아빠랑 싸울 수가 없어요. 아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 많이 보이시죠? 네, 그거는 진짜 심각한 아이들입니다. 평균적으로 아이들은 그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근데 나름대로 중2의 고달픈 삶을 견뎠는데, 그때는 또 갱년기까지 겹치면 또 힘든데, 고3 때는 갱년기를 넘어갔는데, 이 아이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조용해집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해외여행 자시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1년 동안은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재수한다 2년이 되는 겁니다. 삼수한다 3년이 됩니다. 사수라면 그냥 너는 너야. 그때부터는 포기랍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고3입니다. 힘들어요. 근데 외대보고는 30분이에요. 그냥 외대보고는 보내십니다. 중요한 건 그 아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외대 용인 아이들이
4나 5나 6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몇 등급으로 가나요? 2나 3으로 갑니다. 4, 5, 6이라고 해서 모든 과목이 5, 6, 7, 8 이거 아니에요. 1, 2, 3, 4, 5, 6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얘네들의 평균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외대부고 아이들의 평균적인 내신 등급은 현재보다 확실히 올라가고요. 대입 결과도 확실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게 올해 서울대 입시에서 바로 증명이 됐습니다. 내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후년에 더 올라가요. 외대부고 보내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보내셔야 합니다. 수지고랑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성취도인데 90점, 80점, 70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인구 구성이 있는데 여기보다는 이렇게 좀 깨져가지고 인구가 계속 줄다가 현 중1 때 갑자기 늘어요. 이때가 또 무슨 황금 뭔 띠예요? 뭐 황금 호랑띠인가요? 네, 입시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네, 왜냐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늘죠? 요때 늘어요. 행복한 애들 학생 수가 적어요. 네, 부럽죠. 입시 변화 첫 해예요. 혼란의 그 길 다 할 거예요. 여기 빵꾸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중2 엄마들은 지금 기뻐하셔야 돼요. 중3들 이렇게 많이 넘어갑니다. 중3들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중대 갔던 성적을 갖고 이제 서성한 고대를 갈 수 있어. 그럼 다 이렇게 넘어옵니다. 얘네는 어떻게 돼요? 쭉 밀려서 중1 때 바글바글 싸우게 됩니다. 대학 입 정원은 지속적으로 줄 건데. 그래서 중1 아이들이 입시에 참 어려울 것이다.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외대부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1학년 거예요. 뭐 보시면 잘 모르시겠어요. 이걸 딱 보세요. 90점, 그러니까 성취도율 90% 이상인 애가 국어 64%예요. 와. 그럼 100점도 많고 여기까지가 거의 90%예요. 요 아래가 없어요. 요 아래가 없어요. 수학 보세요. A가 92%예요. 상위 10% 안에 전체 학생 수의 92%가 있고 요 아래가 없어요. 이 0.8인 친구가 있어요. 주로 수지 말고, 아니 수지 아니고 양지 쪽. 아니 진짜로 양지 쪽에서도 매년 한두 명씩을 넣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소가리를 합니다. 왜 소가리를 하는지 아시죠? 내신이 789, 789를 까는 순간 아휴 대학은 망했구나. 중요한 건 외대부고에서 9등급 받으면 어디 가요? 9등급 받으면 거의 전교 꼴등이에요. 어디 갈까요? 수시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갑니다. 논술 하는 거 빼고, 논술 빼고. 어디 갈까요? 정시로 한양대 수준까지 갑니다. 네. 바로는 아니고, 네. 재수나 삼수 정도까지 해서. 어머나? 오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만약에 현역으로 가천대를 붙었습니다. 가천대를 계속 보내실래요? 한 2년 더 시켜서 한양대를 보내실래요? 그럼 한양대에 가야죠. 2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 더 드릴까요? 가천대에서 2년을 세이브 했어요. 그래서 얘가 나름 어느 정도 연봉을 보장하기 위해서 MBA나 로스쿨을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될까요? 나름 좋은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한양대 MBA를 갔어요. 그게 2년이에요. 네. 근데 가천대에서 한양대 MBA 가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대 수준 이상의 학생들만 뽑지 이한 잘 뽑아요. 이게 지금 로스쿨이나 MBA
합격생들의 분포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서울대 로스쿨에 보면 한 80% 이상이 서울대, 나머지 한 17% 정도가 연고대, 나머지 3, 4%가 성대, 이대, 몇 개의 대학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간다.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게 아래가 없어요. 요 구조로 들여 미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이 아이들 가운데 내신을 몇 등급을 받을까를 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외대부고에서 5점대, 5.5를 받았습니다. 조금 아래죠?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중요하잖아요. 외대부고에서 중간 정도 했어. 어디 갈까? 그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한양대 안 갑니다. 성대 안 갑니다. 연고대까지 갑니다. 네. 고대 정도까지 갑니다. 고대. 서성한 안 갑니다. 서성한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안 갑니다. 고대까지 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만 40명인데 연고대까지 포함하면 수시에서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정시까지 포함하면 이놈의 학교는 도대체 스카이를 몇 명 보내는 거야. 이 스카이 입시 결과는 발표를 안 하거든요. 대충 따져보면 150명에서 200명 사이가 됩니다. 서성학까지 포함하면 더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재수생 포함이죠. 그럼요. 현역으로 가는 친구들은 적어요. 정시로 가야죠. 근데 수시로 충청권 학교를 보내시겠어요? 절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외대부고에서요, 건동홍 이런데 입시 결과가 별로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거긴 합격받아도 안 가는 겁니다. 중대도 안 갑니다. 의대 빼고, 약대 빼고, 일반 학과는 안 갑니다. 중대 갔다. 걔는 뭐다? 공부하기 싫은 거를 선포한 아이. 네, 딱. 상산도 비슷한데, 요 아래가 다르죠? 네, 요 아래가 달아요. 네, 요게 왜 다를까? 상산은 전주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시골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산고에서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저기 진안인가 어딘가에 있는 부귀중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처음 들었어요. 부귀중. 네, 읍이더라고요. 부귀읍인가 그래요. 이 친구가 사연이 좀 있어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판교 운중중을 다니다가 2학기 때 부모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잘 모르는데 낙향을 하셨어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시골 학교를 갔네요. 걔가 뭘 한지 아세요? 시골 학교 갔더니 깜짝 놀랐대요. 정말 다르대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판교랑 시골이랑 너무 다르대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아니, 학원 있어요. 학원 있는데 학원을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저도 듣고 조금 놀랐는데 아 그렇구나 했는데 왜 이렇게 지방원 애들이 꿈이 다양하네요. 판교에서는 애들이 다 판검사, 의사 이런 거밖에 없었대요. 시골 갔더니 어떤 애 코미디언 한다고 그러고 어떤 애 무슨 중장비 기사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도 처음 들었대요. 코미디언 한다는 꿈을 가진 애. 선생님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죠? 중장비 기사라는 꿈이 있어요? 라는 게 하더라고요. 그게 다양하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는 또 학원이 없어요. 막 판교에서는 막 선행시만 짠뜩 뽑아놨는데 거기 갔더니 내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암기만 시켜요. 다닐 수가 없어요. 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골 가지고 학교를 한 3시 정도 끝나면 버스가 30분인가 40분마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5시 반까지 스스로 공부를 한 다음에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된답니다. 왜냐면 5시 반 참가를 놓치면 1시간 반 후에 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돼서 가서 집에 가서 습속이래요. 네.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진안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다가 거긴 너무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상산고 지역인재를 써야겠다. 그래서 지역인재를 들어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를 봐야죠. 한 80%. 수학은 근데 40%에서 50%밖에 안 나와요. 상산이 수학 정말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지 지역에서 상산고도 괜찮습니다. 대치동 애들이 상산고를 안 씁니다. 그래서 1순위로 용인에서 지역인재로 외대 보고 가는 거를 1순위로 생각하시고요. 거기 가서 꼴등을 하더라도 딱 이 말이 맞아요. 썩어도 준치. 대신에 절대 유념하실 거. 존버가 답이다. 중간에 나오면 안 됩니다. 전교 꼴등으로 졸업하더라도 그냥 다니면 됩니다. 실제 외대부고 내에서도 아주 즐겁게 고등학교를 다닌 애들도 많습니다. 애들이 너무 부러워할 것 같으시죠? 안 부러워합니다. 외대부고 애들은요, 다른 애들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 언제 하는지 아세요? 공부 안 할 때. 잔소리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약간 재수 없어요. 넌 왜 공부 안 해? 끝. 그래서 왜 공부 안 해? 뭐 하기 싫어? 그래.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대신에 공부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때는 어택을 가합니다. 실제로 자습하는 시간의 분위기가 일반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고 애들이 평상시에도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세요. 아시겠죠? 걔네들도 평상시에 게임 합니다. 네. 시험 기간 3주에서 4주 정도는요, 자습 시간이 고요합니다. 딱 연필 소리만 들립니다. 딱딱딱딱딱딱. 근데 어떤 애가 또 잡소리를 냅니다. 삐걱삐걱 다리 떨고 막 이래요. 자다가 코 골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디쯤에선가 책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애가 책을 탁 맞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책을 들어서 던진 애한테 갖다 주고 자리로 돌아가 공부를 합니다. 이게 외대부고입니다. 게임도 창의적으로 합니다. 대단합니다. 게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학고나 영재고에 준하는 만큼 또 거기에 특출난 애가 있거든요. 게임을 지 맘대로 바꿔서 합니다. 그런 놈들이 걔네입니다. 한숨을 쉬셔도 들여보내셔서 한숨을 쉬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외대부고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역할은 끝났다 하시면 착각. 아시죠? 착각. 여기 수지에 학부모가 만든 학원이 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학원 만드신지 알겠죠? 선생님을 끌어다가 팀을 짜고 수업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이 김에 그냥 내가 해버려 하셨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금요일날 토요일날 나와서 땡겨서 일주일 토일 잔뜩 학원 돌린 다음에 바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거를 2년 반만 하시면 됩니다. 휘문 가서 4년 하실래요? 그거보다 낫지 않나요? 네. 근데 상사는 너무 멀어서 메리트가 또 어디가 떨어져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딱 티가 날 것 같아요. 하늘고 어디 갔어? 일단 하늘고. 자, 인천 하늘고가 있습니다. 하늘고 전국 단위 모집 25명입니다. 대략 10% 정도 됩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요 아래 아이들은 인천 지역과 기타 공항공사 계열의 직원들 자녀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안에서 입시 결과를 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외대부고가 압도적이다. 외대부고가 그래가지고 올해 아마 수시 입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지 지역에서는 외대부호를 1순위로 생각하시고, 저도 용인사입니다. 딸내미를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아이가 좀 늦어가지고 고민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회 하면서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들, 그러니까 육아 선배님들을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도 제 자식이 제 맘대로 안 돼요. 심지어 저희 딸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또 알고 있고, 또 주변에 학원이나 뭐 이야기를 하고 다녔나 봐요.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넌 좋겠다 이런 얘기 한대요. 그래서 어느 날 초롱초롱한 눈빛을 하면서 아빠 나를 어떻게 잘 보내줄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럼 네가 하기 나름이야. 나는 마음을 비웠어. 그래서 전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애가 지금 싹수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저희 처가가 서산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 가자.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대학을 가려면 시골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시골을 갈 거면 농어촌이 확실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 진한 산골로 가셔야 돼요. 네. 대신에 가실 때 전제 조건 하나 있어요. 선행시만 어느 정도 뽑아놓고 가세요. 수원외고 보겠습니다. 외고는 확실히 떨어지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고른 분포라고 있고, 여기 보세요. 수원외고 수학 참 못해요. 네, 외고 애들이 수학을 못합니다. 요런 수학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입결을 내는 거 보면 그런 점에서 대단한 겁니다. 네. 근데 뭐 요즘은 하도 의대에 메디컬 관심 있어서 외고 많이 쓰려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중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25학년도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외고랑 국제고랑 통합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통합되면서 국제 외고인지 외고 국제고인지 뭐 비슷하게 바뀌는데, 외국어 고등학교에 지정돼 있던 외국어 시수가 있었어요. 72단위. 이게 줄어든답니다. 그 나머지 과목들을 뭘로 채우냐에 따라서 외고도 바뀝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보내기 너무 두려워요. 애가 가서 잘 버틸지 모르겠어요. 어정쩡한 성적을 갖고 있어요. 수학도 애매해요. 근데 나름 언어 능력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외고가 대안이 될 수 있고, 이제 외고에서도 이과 갑니다. 수원외고 같은 경우는 자질적으로도 우수하고 공립외고이기 때문에 학비도 싸죠. 가성비 짱. 대학은 잘 못 보내. 중요한 건 왜 대학을 못 보낼까요? 애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애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외대부랑 똑같아요. 애들이 안 갑니다. N수에서 잘 갑니다. 이거 헷갈려. 성남외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수원이랑 성남이랑 비슷해. 성남이 살짝 떨어집니다. 근데 퍼센테이지 높죠. 문제가 조금 쉬운 부분도 있고 조금 분당의 강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고아애들 때문에. 동탄국제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변화를 겪을 만한 대상이 동탄입니다. 지금은 동탄국제고 경쟁률이 상당히 높지만 앞으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도 보는데, 동탄 같은 경우도 문과 중심으로 가지만 이과를 생각하고 갔다가 큰 코 다친 애들이 가끔 있고요. 이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외대부고나 상산고에 비해서 외고가 살짝 떨어지는 건 사실.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시간이 줄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도 줄고 탐구 시간도 줄고 해요. 중요한 게 얼마나 적극적이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다양한가가 중요합니다. 왜 적극적이 되냐? 과목이 틀릴 거고 이수 내용이 다를 겁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열의를 갖고 학교 생활을 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해지는데, 그런 점에서 특목고, 명문고가 중심이 될 거예요. 대학이 어떻게 학생을 뽑냐면요. 이거 보시면
공학계 지원자가 지구과학 2를 안 했다 했을 때 영향이 좀 없다도 있지만 감점이 있어요. 기하 수학 과제 탐구 감점이 있어요. 의대 지원자가 생투 화투 중에 하나 안 했어? 감점이 있어요. 둘 다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 다음 물투, 화투, 생투 이런 것들 가능한 한 수과학은 많이 듣는 게 좋습니다. 문과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덜합니다. 그랬을 때 이과를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수과학일 것이고 거기서 내신의 변별력을 가져갈 거면 어디서 차이 날까요? 국어에서 납니다. 왜냐? 수과학 열심히 하는 애들이 어디서 약해요? 국어에서 약해요. 그러니까 외대보고 가서 상위권에 가려면 국어 실력이 돼야 상위권에 갑니다. 수과학은 기본. 그래서 뭐 그냥 이거 간략해요. 정시가 한 40% 선까지 유지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프로그램이 이런 거 중요한데 이걸 보면서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네. 이게 외대국어에서요 보는데요. 요걸 중심으로 국어, 문학, 확보, 과정문, 언어, 매체, 독서, 심화 국어까지를 할 수 있고 수원, 수투, 미적, 기하, 심화 통계학, 심화 미적 문학, 선형대 수학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기본적인 선택 과목 자체가 수학 하나만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수상하라고 하는 수학을 딱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수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바로 선택 과목들이 같이 빡빡빡빡 들어갑니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가는 순간 수투, 미적, 기하, 세네 과목을 한꺼번에 배우며 과학 탐구까지 왕창 쫙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과학 4개, 수학 4개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외대보고 가가지고 수학 선행이 안 돼 있거나 하면은 거의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과학 선행이 됐으면 죽어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케이스가 있어요. 지방에서 선행 없이 갔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는 좀 빨리 현타가 왔습니다. 3월 중간쯤에 학교에서 수학 경시대회를 딱 봤는데 지방중학교 출신이에요. 거기서 전교 1등만 한 친구예요. 외대보고 지가 선택해서 갔어요. 수학 경시대회를 딱 봤네요. 아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그날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울면서. 여자 딸이에요. 엄마, 아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내신도 아닌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요. 버텼는데요. 아니, 제가 존버가 답이라니까요. 3월 달에 전학시키면 어떡해요. 아니, 전학 갔다고 쳐요. 어디 가요? 어디 가요? 그러니까 일반고 어디 가요? 어디 보내실 거예요? 지방이요? 집 앞이요? 집 앞이 수지고예요. 그럼 수지고 간다고 해서 걔가 1등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집 앞에 갔어요. 나름 했어요. 반에서 1등은 했는데? 근데 평균 내신 등급을 때려보니까 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으로 넘어가네요? 그러면 얘는 옮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다고 저기 뭐 성복이나 상현고처럼 공부 안 하는 학교 갔어요.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애가 항상 자요.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랬더니 시험 점수도 안 나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나 정시로 갈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시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수능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과연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 정신머리로 가서는 절대 못 가요. 그런 점에서 대단하고요. 국어 보세요. 독서 심화국어까지 쫙 합니다. 자, 국어학원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어는 기본이다는 말씀을 드렸죠. 왜냐, 수학, 과학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서 국어까지 발목 잡아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그래서 국어는 정말 수학, 과학에 가려진 정말 핵심 과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커리를 갖고 있으니 대학에서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왜 40명이나 합격시켜 주겠어요? 다른 일반고는 한두 명 붙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상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네는 확실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셉니다. 조금은 줄여주는 부분도 있고. 똑같이 2학년 1학기 때부터 수투부터 수학 과목을 왕창 듣고 과학 과목 왕창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심화 과목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 일반고 애들이 못 따라오는 거 뭐라고요? 심화 과목. 심화의 내용 자체가 틀려요. 심화를 어떻게 시키느냐가 이제 학생부의 관건입니다. 특목고는 그래서 심화에 신경을 씁니다. 일반고도 심화를 따라갑니다. 흉내를 내요. 근데 아시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 어디서 찢어지냐면 면접에서 찢어집니다. 제가 면접을 지도하면서 답답해 환장하고 있는 게 일반고 애들은 어떻게 생기부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다 까먹었대요. 면접 일주일 남았는데. 그때 가서 막 부랴부랴 해요. 특목고 애들은 톡 건드리면 바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입결이 달라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상산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대보고는 메디컬이 좀 많이 없어요. 왜 메디컬이 없냐면요. 쟤네는 약간 생각이 좀 틀려요. 뭐가 다르냐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서울대를 간대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의대 가는 거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이과가 바꿔요? 문과가 바꿔요? 누가 바꿔요? 문과가 바꿔요.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이 다 문과 출신이에요. 힘 있는 건 누구예요? 문과예요. 판검사. 맞잖아요. 의사가 막 힘 있는 분들 보셨어요? 의사는 안정적인 거. 제가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 본 거는요, 유튜브 하는 매직박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게임하면서 막 이런 거. 나머지는 바꾸시는 분이 없어요. 방송에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한때 유명했지만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는 한모 선생님.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바꾸시는 분 계세요? 아, 있다. 안모 선생님. 네. 근데 어떻게 그냥 반 정치라고 꽝이에요. 그럼 못 바꾸네요? 그렇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다 문과예요. 그래서 세상 바꾸겠다고 서울대 간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상사는 의대를 많이 갑니다. 수시에서 의대 가려면 몇 등급 나와야 몇 등급 나올 것 같으세요? 3.5 정도까지 나오면 의대 다 갑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거, 얘네들도 최저를 못 맞춥니다. 네. 놀라시죠? 왜 현역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출까요? 수능에서 긴장하셔서 삐끗하셨습니다. 네. 특목고라고 해서 모두 다 수능을 잘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시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떨어지는데 의대는 수능 최저가요 엄청 세요. 메이저는 4합, 4, 5 막 이렇게 나와요. 4합 5만 해도요 한 과목 삐끗하는 순간 그냥 빠이빠이 해요. 올해 같은 상황 보세요. 국영수 어휴 국어 2 떴어요. 수학은 1 떴는데 영어에서 또 2야. 그럼 얘는 벌써 빠이빠이 하셨어요. 메이저 의대 막 날아가고 이제 지방 의대 썼던 거 가운데 거기서 붙어요. 치대 갔어요. 3.7인 친구가. 근데 중요한 거 경북대 의과대학 붙었고 원광대 의과대학 붙었습니다. 경북대 의대는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졌고요. 원광대 의대는 약간 내신이 밀려서 약간 떨어진 것 같고요. 원대 의대가 그때 약간 인기가 막 높아져가지고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치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뭔 얘기를 했냐면
야, 너 원대의대랑 경희대 치대 둘 다 붙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고민을 살짝 하다가 경희대 치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시골에 있기 싫대. 상산고가 전주잖아요. 근데 전주는 아니죠. 약간 벗어나 완주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2년 반 있었더니 너무 싫대. 서울의 더러운 공기가 그리 있대요. 그래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를 치대를 다녔는데 올해 반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과 2년 동안 할 거라고 했거든요. 제가 말한 바로 의대 다니는 반수하는 수능 기계가 얘네들인데 남자애라 이 자식이 또 술 처먹고 막 하면서 공부를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산고 같은 경우도 한 3.5등급까지가 의대를 가는데 아까처럼 5등급 체제로 바뀌게 되면 그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확 늘어나게 될 것 같다. 생기부는 워낙 잘 되니까. 한해고는 살짝 좀 약합니다. 많이 깨졌네. 얘가 외고예요. 이 수원외고인데 확실히 그냥 이런 학교는 거의 그냥 수능 준비에 포인트가 딱 맞춰져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과학 탐구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다음에 성남외고 같은데 여기는 거의 없어요. 과탐 하나만 배웁니다.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도 과탐을 배우긴 하는데 확실히 얘네가 국제 과목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래서 동탄국제고 같은 경우는 이과 생각하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로드맵이 바뀌겠죠?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어머님께서 지금 생각하셨을 때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초6이다. 그러면 먼저 생각을 딱 하셔야 돼요. 목표하는 학교를 딱 들어가셔서 교육과정표가 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몇 학년 때 무슨 과목을 배우나 잘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워낙 복잡하게 생겨버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어떤 교과목을 배우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선행 심화 정도의 로드맵을 짜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성적 기초를 만들고 공부 자세를 만들고 생각 자체를 만들고 공부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근데 되게 어렵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딸이 공부하기가 싫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저의 그 불안감과 가슴 철렁 내림은 더 심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자기 뭐 원하는 대학교 보내줄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너무 두렵다. 저는 아이한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많이 놓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머님들이 하셔야 될 건 그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이제 눈높이를 좀 높게 보시고 가능한 한 이제 특목고라든지 공부 잘하는 학교들 보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는 게 좋은 게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이 비슷한 연령대 학생들에서 소수잖아요. 정보를 어떤 정보를 얻어가냐에 따라 달라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상한 내용 들으지 마시고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못된 방향을 잡으면 1, 2년, 2, 3년이 후퇴하게 되고요. 경로에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학군지로 간다고 해서 대치동을 짐 싸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4년 고생하지 뭐. 4년 이상 고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포 지역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개포 지역도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물이 바뀌고 있고
지금 입주한 아파트들이 그 전에 있던 뭐 시형 기타 등등 아파트들보다 정말 황골탈퇴 수준으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집값이 거의 2배가 돼가지고요. 완전 수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 대지동에서 개포고 경기여고 가면 안 된다가 됩니다. 막 애들이 막 너무 잘하기 시작했대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설프게 들어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지역에서 공부를 빡세게 시켜서 강력한 대안인 외대보고 같은 거 보내서 잘하든 못하든 버텨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딱 올라가는 거. 제가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미미미 누 보면서 그 친구가 5.5를 받았어요. 현역 때 담임선생님이랑 상담하면서 울었대요. 학생도 울고 엄마도 울고. 왜 우셨는지 아세요? 엄마가? 제가 말씀드려요. 내가 5.5등급으로 수시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뭐 건동홍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국민대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생각하시죠. 내가 여길 보내려고 그 돈에 그 스트레스에 그 노력을 했어야 되냐라고 우시는 겁니다. 그 친구가 5수 만에 고대를 갑니다. 근데 고대가 처음이 아니죠. 네. 2번째인가 3번째 중대 붙고 한대 붙고 그 다음에 고대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친구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가 아니에요. 성향 보세요. 공부할 애가 아닌 거예요. 그 끼를 누르고 있다가 고대 정도 갔으니까 5번 했으니까 더 못하니까 거기서 마무리를 한 거죠. 지금 실제로 의대 낭인들이 많습니다. 진짜 외대 보고 가가지고요. 1학년 1학기 때 자퇴한 놈이 있습니다. 1학년 때 내신이 1등급 때였습니다. 그 친구가 선행을 많이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의지와 노력으로 1등급 때를 받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거기서 자퇴를 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가 계산기를 튕겨보니까 너무 비합리적이더래요. 나는 어차피 수능만 잘 보면 되는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지금 재수학원에 있어요. 저한테 상담받았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걔가 수능만 지금 3번째 봅니다. 나이는 재수고 수능은 3번째 봅니다. 이 친구가 첫 해는 제대로 망했고 2번째는 약간 서연고 공대 정도 수준인데 메디컬 썼다가 광탈났고 이번에 국어랑 영어 수학은 잘 봤는데 과탐해서 미끄러져가지고 그렇다고 많이 미끄러지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메이저 의대는 못 쓰고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다군에 하나 쓸 거고 나군에 단국대 치대를 하나 쓸 거고 가군을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걔한테 했던 말이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야, 너 국어 82점 나오면 우리 한양대랑 고대의대 중에 하나 질러보자. 그랬을 때 우연히 걸리면 거기서 걔는 마무리를 한답니다. 더 이상 안 한대요. 집에서도 못 시킨다고 했대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자퇴한 거 후회한대요. 네,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냥 거기서 버틸 걸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존버가 답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용인 지역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지 수지라고 해야겠네요. 용이 워낙 크니까 수지 지역은 강력한 대안인 외대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메리트를 확실하게 살리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나머지 지역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이. 그러면 아마도 결과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뭐 용인 지역은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 입시 결과는 많이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꼭 국어 상담 받으세요.